앉아서 공부만 하는 수업은 이제 부족하다. 지식 전달을 위한 강의식 이론 수업도 중요하지만 학생들의 호기심을 자극해 학습 욕구를 키우는 체험 교육이 필요한데요. 이 듣는 거하고 쓰는 것보다 만지고 이렇게 보고 하는 게 더 실감나요. 집중이 잘 되는 것 같아요. 직접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며 경험하는 살아있는 교육이 필요한 지금. 학생들의 오감을 만족시키는 체험 교육.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까요? 미래교육 플러스에서 알아봅니다. 안녕하십니까. EBS 미래교육 플러스 신정호입니다. 말로 가르치면 잊어버리고 몸소 보여주면 기억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함께 체험하면 이해하게 된다. 더 생생하고 살아있을 수 있는 지식을 경험할 수 있는 체험 교육의 효과에 대해 말해주는 격언인데요. 체험이야말로 교육이 단편적인 지식 습득에 그치지 않도록 도와주는 좋은 교육 방법입니다. 체험학습의 중요성과 그 효과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지만 방법에 대해서는 아직도 체계적이지 못한 것이 현실인데요. 미래교육 클래스에서는 체험 교육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함께 이야기 나누실 분들을 소개합니다. 체험학습이 가져다주는 이득이라는 건 건강에도 좋아지고 만병통치약이 아닌가. 체험학습하기는 지역사회 연계는 정말 중요한 것 같거든요. 체험학습에서요, 빈부격차가 많이 일어납니다. 체험 주체가 먼저 안전교육이 철저히 진행되어야 될 것 같고요. 살아있는 지식이 아니면 지식으로의 가치가 좀 적다. 이 체험학습이 최근 들어서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 제가 학창 시절에는 체험학습에 대한 이야기는 별로 없었어요. 근데 딱 기억나는 게 그 텃밭에서 이제 그 채소나 야채 키우고 같이 이렇게 나눴던 기억들이 있는데 아직도 그 어렸을 때 그 기억이 아주 새록새록하네요. 우리 최천 선생님은 어떻게 가장 뭐 기억에 남는 체험 활동 경험이 있나요? 저는 이렇게 몸으로 기억하는 게 있어요. 그렇죠. 네. 몸으로 하는 몸으로 기억이 나는데 그냥 어떤 기억이냐면 제가 서울 그 대조동이라는 곳이 있어요. 예. 거기가 그 옆에 보면 서원흥이라고 있어요. 서원흥이 있는데 아 정말 6년 내내 12번을 같은 데를 가고 걸어서 저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때부터 걸어서 그때는 제가 한 4시간 걸었다는 느낌이 드는데 그렇게 길진 않았을 텐데 네. 경험상 아직도 그 헉헉대는 그 느낌이 제 몸에 아주 진하게 기억되고 있어요. 근데 고생했던 기억이네요. 좋은 기억은 아니에요. 이게 잊지 못해요.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예, 그런 기억은 있습니다. 다른 분들 체험학습하면 기억나는 것들 있으시죠? 초등학교 동아리 활동으로 탁구 동아리를 했는데요. 그때 처음 잡았던 라켓을 잡았던 저도 몸이 기억하는 그 기억이 아직도 생생히 남아 있습니다. 저는 상당히 좀 옛날이라 그런지 이런 유형의 이제 체험학습은 좀 적었고 소풍을 제외한 체험학습은 거의 존재하지 않았고 그리고 이제 대부분 CA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맞아. 저는 좀 아쉽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갖습니다. 좀 부럽습니다. 본부장님은 어떤 추억이요? 예. 어렸을 때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체험 학습이란 말은 안 썼죠. 근데 캠핑 같은 것도 많이 갔고. 캠핑을 가셨어요? 보이스카웃이었나 보다. 보이스카웃은 지금 보면은 되게 그게 삶에 되게 도움이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그때는 공부에 방해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죠, 부모님한테. 그렇죠. 그런데 그런 얘기 많이 지금 이게 살다 보면 그게 다 살이 되고 피가 되고 그런 것 같아요. 네. 대표님 어떠세요? 뭐 체험은 삶의 현장이잖아요. 옛날에 그런 프로그램도 있었잖아요. 네네네. 네, 진짜 우리가 현장 속에서 이제 체험은 항상 연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고 보는데요. 학교에서 제가 했던 것은 이제 특별활동 시간에 저희는 이제 선생님께서 잠깐 들어오셨다가 바로 나가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항상 자유 시간을 많이 가졌는데 저는 그때 이제 뭐 만화책이나
이런 거를 좀 많이 봤던 기억이 나고. 아니, 만화책 보는 게 체험 활동은 아니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뭐 이런 농부라든지 예. 이런 특별 활동을 했었는데 선생님이 안 계시다 보니까 제가 이제 그냥 만화책 보는 걸로 그건 아이들하고. 대체. 예. 그래서 그런 체험학습의 결핍 때문에 예. 제가 지금 현재는 한국체험학습교육협회 대표를 맡고 있는 게 아닌가. 예. 이전에는 그렇게 그 체험 활동이 많지 않았지만 최근 들어서는 되게 다양해지고 있는 맞아요. 변화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배전 선생님, 예. 학교에서 체험 활동 종류가 되게 다양해졌죠. 맞습니다. 요새 보면은 창의적 체험 활동이라고 하는 용어도 쓰는데 맞습니다. 창의적 체험 활동이 뭔가요? 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요. 이제 교과와 창의적 체험학습으로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과는 다 아시다시피 뭐 국어, 수학, 사회, 뭐 저학년 같은 경우는 슬기로운 생활, 바른 생활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요. 그 이외의 모든 활동을 창의적 체험 활동이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아, 교과 이외엔 모두 다? 이 모든 활동이요. 창의적 체험 활동에는 뭐 영역으로는 뭐 자율활동, 동아리 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등을 포함하고요. 창의적 체험 활동도 그 나름의 목표가 있습니다. 즉 집단 활동을 통해서 공동체 의식을 기르고 개인의 소질과 잠재력을 개발하여서 창의적인 태도를 기르는 게 창의적 체험 활동의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창의적이란 말이 붙는 게 이제 그런 창의적 태도를 키우기 위한 맞습니다. 활동이다라는 의미를 갖는 거네요. 예. 아니, 근데 본부장님, 근데 지금 말씀하셨지만 체험 자체가 창의적인 거 아닐까요? 굳이 체험 활동 그럴 앞에다가 수도 있겠다. 창의적이라는 단어를 붙여가지고 뭔가 좀 이렇게 있어 보이게 하려는 건가요? 근데 이제 거기에 창의적이라고 하는 말이 붙은 거는 그렇게 네. 창의적인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창의성이 굉장히 강조되다 네. 보니까 이제 체험 활동도 막 강조하다 보니까 이제 그게 이렇게 믹스가 된 건데 꼭 체험 활동을 한다고 그래서 창의성이 뭐 생기거나 그런 건 또 아니겠죠. 그러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체험학습을 통해서 창의성이 개발되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이제 단순한 체험 같은 경우는 사실은 우리가 이제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막 우르르 가기도 하고 이런 체험들 속에서 창의성을 좀 기르긴 힘들죠. 그런데 창의성이라고 하는 게 원래는 그냥 어디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어디에 관심을 갖고 그렇죠, 그렇죠. 동기를 가지고 계속 거기에 뭔가 몰입해서 뭘 할 때 생기는 거라면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체험 활동은 이제 그런 관심하고 동기를 갖게 한다는 의미에서 결국은 잘 만든 것 같아요. 교수님, 부모님 잘 만들었다고 했는데 창의성, 그러니까 붙여놓은 게 멋있긴 한데 일단 뭐 정의부터 좀 한번 시작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과거에는 지식, 교육 이 부분이 곧 창의성이었는데 네. 뭔가 좀 지식 교육이 갖고 있는 한계를 극복해주는 어떤 새로운 영역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하는 욕구가 커지게 되고 있고 그걸 잘 보여주는 그림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펜필드의 호문클루스라는 그림을 보면은 인간의 두뇌를 개발을 하는데 굉장히 이 손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손을 통한 조작적 기능이 두뇌를 개발하는데 굉장히 의미가 있지 않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체험학습은 그 창의성을 발현시켜서 적응력을 키우는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활동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 아이들이 너무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스트레스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약간 공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체험학습이 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체험학습의 필요성, 중요성에 대해서 좀 한번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동명 대표님. 여러 다양한 체험학습이 있는데요. 그런 체험학습을 통해서 나에게 맞는 적성과 흥미를 탐색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런 재밌는 체험학습을 통해서 친구들과 소통하고 협력함으로써 이제 교우 관계가 친밀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가 좋아지면 이제 학교가 좋아지고 학교가 좋아지면 이제 교과 학습의 능률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읽은 지 얼마 안 됐지만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 보면 수렵 채집 시절에 원래 원초적인 교육은 다 이렇게 만지고 그렇죠, 느끼면서 배웠던 건데 지식의 양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학교가 생기고 양이 많아지다 보니까 막 전달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잘 안 되니까 이제 다시 돌아온 건데 지식 교육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이제 뭘 하면서 만족도도 높아지고 또 기분도 좋아지고 하여간 뭐 여러 가지 심리적인 측면에서의 뭐 효과도 있고 뭐 다방면의
뭐 만병통치약이 아닌가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버드 대학의 존 레이티 교수라는 사람이 체험 교육이나 현장 교육을 하면 왜 뭐가 좋아지는가를 검증을 했던 그 사례가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스파크 교육을 얘기하면서 이 체험 학습을 하고 체험 교육을 하면 두뇌가 굉장히 신경 가지치기가 활발하게 이루어진다. 그리고 신경 전달 물질이 잘 전달이 되면서 이 두뇌의 어떤 급격한 성장을 이루기도 하고 또 안정적인 어떤 변화를 갖출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체험학습이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교실에서 굉장히 압력을 받고 있거나 억압을 받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조절해낼 수 있는 그런 자기조절 힘이 커지기 때문에 체험학습은 굉장히 중요하다. 체험학습은 곧 교육을 대변해 줄 수 있는 우리 본부장님 말씀처럼 대체제 역할 또 보완제 역할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학생들이 솔직히 말해서 체험학습할 때가 제일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이상하게 문제 풀 때보다도 뭔가 밖에서 이제 친구들하고 뭘 막 할 때가 너무 행복해 보이는 모습을 보이는데 학교 현장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총칭해서 체험학습이다 이렇게 얘기하나요? 학교 현장에서는 4가지 영역이 있는데요. 자율활동에서는 어떤 활동에 자율적으로, 말 그대로 자율적으로 참여를 해서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학급 회의를 통해서 학급의 문제를 친구들과 토의 토론을 통해서 해결해보고 또 그걸 직접 이제 해결해본 사례를 다른 학급과 나누어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동아리 활동은 우리가 익히 알듯이 다들 동아리 해보신 경험 있으시죠? 네. 어떤 동아리 해보셨나요? 아까 저는 뭐 탁구도 해봤고, 탁구도, 네, 예. 바둑 동아리도 예. 해봤고. 그런 것처럼 개인의 소질을 개발하는 게 동아리 활동입니다. 그리고 봉사활동은 말 그대로 봉사. 교원 내외에서 학교에서의 뭐 다른 친구들을 도와주는 것. 그뿐만 아니라 쓰레기 친구의 줍기. 고민을 상담을 들어주는 네. 또는 맞습니다. 쓰레기 줍는 것. 그리고 금연 캠페인. 예, 금연 캠페인 그런 것도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진로 활동은요.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이런 활동도 많이 해요. 다른 친구들의 장점을 칭찬해주기. 그리고 단점을 이야기해주기. 그 단점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이것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이해하게 되고 그 주변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진로를 탐색하고 또 진로를 설계해보는 활동까지 하는 것들이 초등학교에서의 체험 활동에 포함됩니다. 예, 학교 내에서 정말 다양한 체험 활동이 이제는 운영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또 학교 안에서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도 학생들의 체험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희가 다양한 체험 활동 중에 하나를 쫓아가서 취재를 했습니다. 그래요? 우리 최채원 선생님 되게 좋아하실 것 같은데. 어제 좋아해요? 한번 보시죠. 네. 궁금하네요. 경기도 여주박물관 박물관. 역사 체험을 위해 학생들이 모였습니다. 곳곳에 전시된 유물들 속에서 어떤 활동이 이뤄질까요? 조선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아보는 시간에 가실 거예요. 조선시대로 시간여행을 떠난 학생들. 책에서만 본 유물들을 직접 보고 느껴보는 시간이라는데요. 아이들과 좀 재미있게 체험을 통해서 전시 유물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 유물의 이름은요, 여기 보이는 것과 같이 대륜선이라고 해요. 이 뜻이 둥글한 빛이라는 그렇죠. 네, 이게 둥근 모양의, 큰 둥근 모양의 부채다라는 거고요. 여자가 썼어요? 아니면 남자? 선생님이 알아본 바로는요, 주로 여인들이 썼던 걸로 알고 있어요. 원평학. 궁금한 점은 무엇이든 물어보고 눈높이에 맞는 맞춤 해설도 듣는 학생들. 복습 차원으로 활동지도 열심히 풀어봅니다. 참 좋아졌더라고요. 사람을 구별할 수 있게끔 표현해 놓은 게 있었어요. 여기 보이는 폐, 이 폐가 바로 호패라고 합니다. 호패. 조선시대 신분증이었던 호패도 실물로 처음 접해봤는데요. 또 다른 체험을 위해 이동한 학생들. 이 나무판의 정체는 뭘까요? 올해가 무슨 년도야? 경자년, 그래서 경자를 씁니다. 아까 보았던 호패를 직접 만들어보는 시간인데요. 제작년도와 이름, 나이를 나무판에 새기고 놀이개를 묶어주면 나만의 호패가 완성됩니다. 실제 호패와 비교해보니 그럴싸하죠? 저희들이 이렇게 펜으로 쓰는데 다 일일이 새겨서 썼다는 게 힘들었을 것 같아요. 조선시대 사람들은 이렇게 했다는 게 뭔가 신기해요.
눈으로 보고 직접 만들어 보고 이번엔 호패에 대한 찬반 의견을 글로도 표현해보는 학생들. 재미있는 체험들로 역사에 한 발짝 다가가 보는데요. 우리 역사를 단순히 책으로만 보지 않고 직접 체험을 통해서 알 수 있다면 아이들에게 좀 유익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이번엔 역사극에서 보던 소품들이 등장했습니다. 자, 누가 왕을 뽑을까? 누가 왕을 뽑자, 누가 왕비를 뽑을까? 선비, 왕비. 호패 찬반법을 두고 벌어지는 조선시대 상황극. 그렇지만 실수로 잘못 만들면 쉽게 고칠 수가 없고 위반하는 사람이 있어서 쉽게 형벌을 내릴 수 없어 사용하는 데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통독하여 주십시오. 그대의 반원의 일리가 있지만 마치 실제처럼 진지한 모습에 지켜보던 학생들도 점점 역사 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상황이 망각합니다. 원래 호패가 진짜 필요 없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거 하고 나니까 호패가 좀 필요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조선시대에서 현실로 돌아온 학생들의 마지막 체험은 우리 고장 불탑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 저것도 만드는 것도 있나 직접 보다. 만들어요. 다양한 탑들에 대해 알아보고요. 여주 하동 3층 석탑 모형을 본뜬 미니탑 만들기에 도전을 했습니다. 탑의 1층 부분에 사리 대신에 여러분들의 소원이 담긴 종이를 이렇게 넣을 거예요. 아, 정말 세상이 좋아졌어요. 저희 저런 것도 만들고. 고사리 같은 손으로 저마다의 소망을 적어보는 학생들. 어떤 마음이 담겨 있을까요? 용돈 5천원만 올려달라 했어요. 아빠한테 공부 잘하게 해달라고 적었어요. 소망이 담긴 종이를 넣고 탑을 차곡차곡 쌓으면 미니탑 완성! 그야말로 심혈을 기울인 작품들입니다. 직접 만든 미니탑을 가지고 학생들이 향한 곳. 그 지역의 박물관 근처 실제 석탑을 찾았는데요. 그 학습을 시키네요. 두근두근 설레는 마음으로 걸어가 봅니다. 미니탑과 실제 석탑을 비교해가며 자연스럽게 탑에 대한 특징도 알아가는 학생들. 체험 교구의 한계가 와, 정말 실제로 옮겨놓은 듯하네요. 자기가 만들었으니까. 봐본 건 많이 봐봤는데 이렇게 자세히 한 건 처음이에요. 막상 와서 보니까 선생님들이 자세히 알려주시고 궁금한 것도 해결해서 좋아요. 지루하고 딱딱한 수업은 그만. 직접 보고 느끼는 체험학습으로 아이들에게 살아있는 지식을 선물하는 건 어떨까요? 저는 영상 보면서 제가 아이 키울 때 박물관을 자주 갔었는데 정말 잘못했구나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가면은 그 박물관에 설명된 부분 있잖아요. 그거를 제가 먼저 읽고 설명해 주는 거야. 잘 안 들면 혼내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재미도 없고 오면 혼나기만 하고 그러니까 박물관 가는 걸 제일 싫어하더라고요. 저렇게 체계적으로 활동을 만들어서 했으면 정말 좋았겠다라는 좀 아쉬움이 좀 남았어요. 근데 교수님 좀 나은 거예요. 어떤 부모님들은 가서 이 적혀 있는 글씨를 그것도 교수님 읽으셨잖아요. 저는 읽었죠. 아이 보고 받아 적으라 그래요. 제가 좀 나았던 거네요. 선진적이죠. 아니 근데 어제 이런 그 모습들을 보면 학생들이 참 좋을 것 같아요. 특히 그 요물 같은 경우에는요, 이 교과서에 실려 있는 사진들 있잖아요. 그렇죠. 사진들이 주는 단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현실감이 떨어져요. 분명히 사진 속에서는 굉장히 좀 이렇게 커 보이기도 하고 작아 보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딱 갖다 보면 뭐야 이렇게 큰 거였어? 뭐야 이렇게 작은 맞아요. 거였어? 뭐 이런 느낌도 들고요. 일단 생동감이 많이 떨어지는데 저런 데도 보면 어떤 생생한 어떤 그런 느낌이 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어제 교수님 이게 지금 체험학습하면 진짜 엄청난 어떤 그 교육 효과라고 할까? 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 뒤가 얘기했던 것처럼 살아있는 지식이 아니면 지식으로서의 가치가 좀 적다. 마찬가지로 저 박물관을 통해서 보면은 학생들이 만든 탑 그리고 소원 이런 걸 보면서 내가 만든 지식이 또 경험이 합리적인 어떤 결과로 나타났기 때문에 계속 오래 가고 또 다른 것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을 줄 수 있지 않을까. 맞아요. 이것이 바로 교육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 그러네요. 네. 부모님은 어떠세요? 체험 활동에 관한 교육적 효과에 관련된 논문들이 무지무지 많아요. 보면 쭉 보면
나쁘다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다 좋구나. 아까 말씀드렸던 게 완벽성취하게 진짜. 네, 심지어 이렇게 신체 활동이 이제 동반된 활동을 많이 하면 이제 뇌 혈류량이 늘어나서 전반적으로 이제 건강에도 좋아지고 심지어 외국에서는 지능 발달에도 도움이 된다. 단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고요? 뇌 혈류량이 활발하게 환류하니까. 아, 진짜요? 예. 이거 좀 많이 알려야 되겠네. 그럼 부모님들이 좀 부모님들이 좀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시잖아요. 예. 그리고 그래서 제가 보기엔 나쁜 거는 다 해소되고요. 예를 들면 우울감이라든가 불안감이라든가 스트레스 이런 건 다 해소된다고 나오고 정말 체험학습이 가져다주는 이득이라는 건 진짜 엄청난 거 같아요. 이제 인성, 사회성 측면에서 이 체험 학습이 갖는 효과가 되게 클 것 같거든요. 그렇죠. 실제로 인성 함양이나 사회성 함양에 이 체험 학습의 효과가 큰가요? 배재원 선생님 현장에서 그걸 좀 느끼시는 경우가 많을 텐데. 맞습니다. 체험 학습은 개인 활동보다는 주로 협업 활동이거든요. 그래서 협업의 과정에서 친구들과 의사소통을 하고 그리고 간혹 가다가는 갈등도 생기기 마련인데요. 그런 갈등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갈등을 자연스럽게 인식해서 어떻게 갈등을 풀어나갈 것인지 친구들과의 의논을 통해서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그 과정에서 사회적 기술을 또 받아들이고 경청을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배려를 알게 되고 나눔을 알게 되는 그런 경우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체험학습이요 자존감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자신감은 반복된 성공 경험에 의해서 생긴다 그럽니다. 체험학습이요 그래요. 체험학습의 시작과 끝 그리고 그 과정 모든 부분에서 학생들이 어떻게 할지를 스스로 결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학생들이 반복된 성공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러한 과정에 의해서 자존감이 커지게 되고요. 이러한 자존감이 커지게 되면 인성 교육의 기본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이제 프로그램의 어떤 그 양보다는 좀 질적인 어떤 차원에서 아까 우리 아드님 그죠. 지겹다 이제 이런 끌려다니니까. 그러니까 뭔가 이런 어떤 좀 대안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대표님? 네. 그런 질적인 효과를 높여주기 위해서는 일단 아이의 맞춤형으로 좀 프로그램을 설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아이가 재미없어 할 수도 있거든요. 만약에 고등학교 체험을 초등학교 저학년한테 갖다 준다면은 뭐 아이가 아주 지겨워하겠죠. 그렇죠. 네, 어려우니까. 할 흥미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연령에 대한 고려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수행 능력. 뭐 특수아동일 수도 있고 일반 아동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좀 수행 능력에 따른 이런 구체화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학교 밖에서 하느냐, 학교 안에서 하느냐에 따라서 또 세분화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직접 체험을 하느냐, 간접 체험을 하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져야 하고요. 그리고 일회성 체험이냐, 뭐 다회성 체험이냐에 따라 또 달라질 수 있겠죠. 그리고 개별 체험이냐, 또 단체가 하는 체험이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꼭 들어가야 될 요소들이 이 녹여 들어가서 아이들이 즐겁고 재밌게 좀 체험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어쩌면 이 체험학습이 중구난방이 되어서는 안 되겠고, 그렇죠. 또 제대로 또 운영되지 않으면 또 파행이 올 것 같고, 뭔가 이 체험학습에 오늘 매뉴얼 같은 게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선생님 어때요? 이런 매뉴얼 같은 게 있기는 있어요? 없죠? 있습니다. 있어요? 예, 사실 그 많이 좋아졌네요. 매뉴얼이 이전에는요, 네. 체험학습을 한번 나가려면은 교사가 해야 될 행정적인 일이 10가지가 너무 많았어요. 그게 힘들어서 못하겠어. 네, 너무나 힘들었는데요. 저희 부산시 교육청에서는요, 2017년도부터 모두의 체험학습이라는 이름으로 체험학습 운영 지원 시스템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교사가 체험학습을 계획하고 실행하고 평가하는 그 단계를 원클릭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원클릭으로? 원클릭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가 왜 그런 얘기 들리잖아요. 다른 학교의 어떤 체험학습이 너무나 좋았다. 그러면 그걸 벤치마킹 하고 싶어요. 이전 같았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그 학교에 전화를 해서 그렇죠. 담당자 바꿔주시겠습니까? 그렇죠. 자료 좀 주시겠어요? 이렇게. 그럼 자리 거의 없어요. 그렇지. 그런데 여기에는 체험학습 공유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 학교의 체험학습 자료를 한꺼번에 받아서 내가 그대로 벤치마킹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고요. 교사 지원 시스템뿐만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 지원 시스템도 있습니다. 체험학습지에서의 동선, 내용, 그리고 위험 요소들을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교사뿐만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 지원 시스템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